자, 저번 시간에 클래리티법 심의 중단에 대한 또 이런 이슈들을 같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클래리티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심의 중단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알트코인들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제 16일 새벽 5시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자, 상원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재협의에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변할 시기에 맞춰서 자,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국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서 하나의 토큰이라는 게 등장이 되었었고 지금은 우리가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이제 원화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향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향후에는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날이 머지않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먼저 앞서서 미국에서 먼저 시행이 될 것이고 이 클래리티 법안, 이어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조금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리플을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느긋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을 투자를 하시든 마찬가지로 클래리티 법안 이어서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자, 수혜되는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결국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알트코인 지수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종목 하나하나 보시기도 하겠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이시라면 이 시장의 흐름을 항상 먼저 체크하고 보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뭐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코스피, 뭐 코스닥 이런 지수들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증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코스피, 코스닥을 얘기하듯이 코인에 대한 이 코인 시장의 지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확인을 하는 것들이 공포, 탐욕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지만 전체 알트코인들을 확인을 할 때는 이 토탈이라고 하는 이 토탈 1이라는 게 있고요. 토탈 2라는 게 있고 토탈 3라는 게 있어요. 이 토탈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트코인을 전체 포함한 하나의 코인 지수예요. 그러니까 전체 알트코인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코스피 안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합산한 걸 코스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토탈 2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과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알트코인을 합산해서 만든 게 바로 토탈 2예요. 그리고 토탈 3가 뭐냐면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을 나타내는 게 토탈 3예요. 그래서 이 지수를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도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리플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하시든 중장기 투자를 하시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바로 토탈 3예요. 이 토탈 3에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시면 이 노란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 색깔 선은 바로 중장기 이평선, 자 200일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기 이평선 200일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어떤 코인이 200일간의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 추세를 결정하는 선이 보통 200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200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안착해주기 시작하게 되면서 크게 급등을 보이게 되죠. 이럴 때는 이런 하나의 상승 추세, 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200일선을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장기 추세가 꺾였구나.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 구간들을 돌파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본다라고 했죠? 중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라는 것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하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선에 맞닿는 구간들이 언제였냐? 1월 6일과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급등했던 코인들 많이 있었죠.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찍을 때가 13일날 크게 올라가고 14일날 찍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14일부터 그냥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최근에 급등했던 것들 모두 언제 13일부터 해가지고 고점 찍고 14일날 잠깐 올랐다가 쭉 떨어집니다. 이때도 13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리플도 마찬가지로 13일날 올랐다가 14일부터 해서 떨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 토탈3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알트코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저항 구간이구나 하면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13일,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코인을 들고 있든 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관찰해 나간다면 단타든 중장기든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0일선 구간들을 현재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단 구간에서 매수세가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위치들을 유지해주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25년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어땠었죠? 다시 한 번 더 이탈하고 나서 쭉 하락을 보이죠. 이때 대부분 다 코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평선 구간들, 200일선 구간, 이 노란 색깔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 선 구간들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고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큰 급등이라는 게 또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졌었죠. 이때가 5월 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더리움 급등하게 되면서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라든지 알트코인들, 리플도 좀 더 올라가 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세요. 네, 세상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지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토탈1, 토탈2, 토탈3 시장 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결국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리플 같은 경우도 똑같이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토탈3가 한 번 더 200일선 구간에 안착을 해주거나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리플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3,300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반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13일날 14일날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어요. 최소 40% 50% 이상씩은 다 급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잡았더라면 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내려왔을 때 또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스토리처럼 크게 급등하는 이런 코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13일날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11일날 이렇게 바닥 구간 쳤을 때죠. 11일이 딱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제가 스토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2,980원 이하에서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일선도 우리가 어쨌든 시장 지수 보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단타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 아시나요? 200일선을 활용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보시면 좋냐면 보통은 이제 뭐 4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 파란 색깔 선이 보시다시피 200이라고 적혀 있죠? 200일 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200일선을 한번 한 차례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가 3.7585원이었고요. 3.7585원이면 바로 이 자리였었죠. 이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기 전에 보통은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자, 체인 바운티는 어땠을까요? 희한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 보이시죠? 이 터지는 구간들이 항상 이 20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요. 특히 이렇게 물량이 한 번에 쏟아 부으면서 급등했다가 내려와서 안착해준 흐름들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큰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에도 한번 체인 바운티를 그때 한번 나갔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급등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1월 3일 날 나가고 나서 1월 7일 날 45원 정도에서 매도를 했었죠. 고점에서 매도하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30-40% 정도 수익을 챙겼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코인들도 쭉 체크하고 보시면 이런 코인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메타디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근데 메타디움은 엄청 크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터져주는
앞에 200일선 구간에서 급등이 나와주는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올라간 코인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코인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단타를 또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도 단타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대부분 코인들이 아침 시작하고 나서 많이 급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서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 구독자방은 뭐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란에 링크 보이실 거예요.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소통방 입장하실 때 닉네임만 조금 좀 입력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강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안 좋은 일도 조금씩은 있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소통방 닉네임만 조금 입력을 해주세요. 이것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면서 링크를 전달을 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하나만 좀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AI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리플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래요. 자, 이게 뭐 말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선 기준으로 해서 리플의 흐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좀 많이 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좀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자 어떤 의미를 가진지 대략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빨간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저항받고 돌파하면 큰 시세, 돌파하면 큰 시세, 그리고 강한 지지 구간들. 그쵸? 희한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게 뭐냐면 전체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리플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예요. 그래서 강한 지지 구간과 강한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수십 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AI 보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써보시면 단타 하실 때 진짜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도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 나서 후기 한번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선정을 해서 제가 또 이제 주말에도 계속 단타 드릴 거니까 혹시나 이번에도 단타 뭐 크게 수익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번에 주말에 제가 한번 신경 써서 수익 많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리플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힘 팍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